사이다 무비튼. 나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얼마 전 이혼을 했고 오빠의 전 부인 왕진자는 최악의 바람둥이였다. 오빠가 전 부인 왕진자와 이혼한 건 2년 전으로 원인은 왕진자의 불륜이었다. 그런 왕진자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를 찾아왔고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 소리가 현태씨하고 다시 재결합할 수 있게 좀 도와줘 라고 하는 것이다. 뜬금없이 재결합이라니 어이없어 하자 이렇게 부탁할게. 아가씨 말고 달리 기댈 사람이 없어 라며 막무가내로 매달렸다. 그 태도를 보고 있자니 이 여자 머리가 어떻게 됐나? 아님 혹시 내가 만만해 보이나 싶어서 약간의 살기까지 느껴졌다. 내가 살기까지 느낄 정도로 이 여자 왕진자를 싫어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불륜을 저지른 것도 용서하기 힘든 판에 2년 전 어느 날 왕진자는 나한테 나에게도 축복이 찾아왔어 라면서 임신 사실을 알려왔다. 하지만 오빠 부부는 이미 그때 별거 상태라고 들었는데. 가증스럽게도 왕진자는 오빠가 결혼 전부터 모아두었던 돈을 몰래 빼돌려서 불륜남과 사치를 해온 사실이 이후에 발각됐다. 왕진자는 자신의 불륜 사실을 숨기고 오빠와 헤어진 후 위자료 외에 아이 양육비, 생활비까지 오빠한테 받아낼 속셈이었던 것도 후에 자연스럽게 밝혀졌다. 왕진자는 오빠와 이혼은 해야겠는데 마땅히 흠잡을 곳이 없는 오빠 때문에 적당한 이혼 사유를 찾기 힘들었고 머리를 굴린 결과 오빠를 힘들게 해서 오빠 입에서 먼저 이혼이란 말이 튀어나오게 하기로 작전을 세웠다. 왕진자는 오빠 한 사람으로는 부족해서 우리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괴롭히는 방법으로 미움을 받기 위해 몸부림쳤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한테 가짜 소문까지 퍼뜨렸다. 동네에 퍼뜨린 헛소문이 다시 내 귀에 들어왔을 때는 화가 나기보다는 무서운 여자란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동안 왕진자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따지자 아니라고 잡아떼지는 못하겠던지 진짜 궁색맞게 원래 임신 중에는 피곤하고 짜증이 많아서 그런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야.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마음에도 없는 말도 막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니까 라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 하지만 오빠는 임신했단 말을 듣자마자 왕진자의 불륜을 확신했고 흥신소에 의뢰해서 불륜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에 왕진자의 자작극은 모두 무의미한 행동이 된 셈이다. 오빠는 불륜 증거를 확보한 후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이혼 절차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혼하자 라는 오빠의 한마디를 시작으로 두 사람의 이혼 문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왕진자는 그때까지도 자신의 불륜과 임신 사기극이 모두 들통났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당신 정말 너무해. 내가 요즘 말을 막 한 건 임신 때문이라고 몇 번을 말해? 그것도 이해 못해줘? 이 정도도 이해 못해주고 이혼이라니 정말 이건 아니야 라면서 오빠가 아직 이혼하려는 이유에 대해 말도 안 했는데 왕진자는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술술 풀렸다고 착각하고는 한술 더 떠서 비극의 여주인공인 양 연기에 몰입했다. 왕진자는 이어서 그럼 양육비 줘. 재산 분할도 반반. 위자료도 물론이고 라면서 야무지게 요구했지만 오빠가 불륜 증거들을 내밀자 소리를 지르며 광분했다. 거기에 그동안 탕진한 오빠의 돈을 갚을 것과 불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받자 지랄 발광이라는 네 글자를 온몸으로 표현했다. 왕진자 부모님이 책임지고 위자료를 내게 하겠다고 보증을 선 후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됐다. 오빠가 받게 될 위자료는 모두 합쳐서 7천만 원 정도였다. 물론 왕진자의 불륜남에게도 위자료가 청구됐고 왕진자와 불륜남은 위자료를 갚기 위해서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한 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같이 있을 시간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자 두 사람은 자신들의 고생을 오빠 탓이라고 원망했고 안갚음을 하려 들었는데 오빠뿐 아니라 나와 우리 부모님들까지 자기들의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 아가씨, 솔직히 오빠랑 그냥 남매가 아니라 그렇고 그런 사이지? 그래서 나 밀어내려고 흥신소까지 찾아간 거 아니야. 정말 최악이다.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비방중상 메시지를 보내왔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뜨리고 다녔다. 그 외에도 자동차에 흠집을 내거나 우체통에 있던 우편물을 진흙탕에 던져버린다거나 현관문 앞에 욕설을 써붙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밀하게 괴롭혔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왕진자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경찰이 나서는 건 힘들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왕진자 부모님을 찾아갔는데 다행히 왕진자 부모님이 즉각 응징을 해주셔서 일단 그쯤에서 일단락지어졌다. 그동안 그런 일들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다시 재결합을 하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다니 정말 대단한 멘털의 소유자라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다. 왕진자는 내 앞에서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면서 오빠와 이혼 후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떠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재혼한 남편이 다시 바람이 났다는데 남편이 바람난 여자는 애가 셋이나 있는 여자였고 불륜 관계가 들통나자 광분한 그 여자 남편이 막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한다. 그것도 일시불로 지불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아직 오빠 위자료도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위자료를 또 갚아야 했으니 거액의 빚을 지고 말았단 것이다. 이번에는 왕진자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재혼한 남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혼할 거면 빚은 전부 진짜 네가 갚아. 원래부터 네 전 남편이 위자료를 왕창 요구하는 바람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잖아. 허구한 날 빚 갚느라 마음대로 돈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는 줄 알아? 네가 빚 안 갚으면 난 죽어도 이혼 못해. 라며 현재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줘서 힘들다는 고충을 토로하며 자기를 동정해달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거야 그쪽 사정이고 내 입장에서는 우리 오빠를 속이고 불륜을 저질렀던 여자가 이젠 반대로 자기가 불륜 피해자가 됐다고 한들 내가 무슨 보살도 아니고 솔직히 불쌍하다는 생각도 동정심도 없었다. 자기 친정에 가서 사정을 했지만 친정에서도 이미 쫓겨나다시피 한 처지라 친정에서도 무시당하고 나한테 온 모양인데 처음엔 살살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더니 나중엔 감정이 북받쳐서 오열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때? 나 불쌍하지? 라는 표정을 억지로 만드는 게 너무 티나서 짜증이 절로 났다. 지금 왕진자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인 양 떠들고 있지만 내가 아는 한 우리 오빠는 몇 배로 더 힘들어했었다. 이혼 후 얼마간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잘 나오지도 않았고 몸무게도 갑자기 10kg나 빠져서 엄마는 이러다 오빠가 큰 병이라도 나는 거 아니냐며 매일 울기만 하셨다. 그렇게 오빠와 가족들을 힘들게 한 장본인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자 다시 오빠를 찾아와 재결합을 하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다니 그 뻔뻔함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됐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혼을 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정말 우리 오빠를 꼭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 만나봐야 오빠랑 재결합하긴 힘들 텐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건 걱정 마. 그 사람 나를 한결같이 사랑했던 사람이야. 아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걸 그 사람이 알면 가슴 아파할 게 분명해. 그리고 나를 도와주려고 할 거야. 날 힘들게 그냥 둘 사람이 아니야. 오빤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원한다면 할 수 없죠. 오빠랑 만날 수 있게 자리는 한번 마련해 볼게요. 나머진 알아서 하세요. 진짜 고마워. 아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이번에는 진짜 좋은 신우올케로 지내자. 왕진자는 표정이 환해져서 발걸음 가볍게 돌아갔다. 혼자 남은 나는 왕진자의 일을 오빠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의논했다. 그리고 작전 개시 당일 왕진자는 오빠와 첫 데이트를 하던 날 입었던 원피스 차림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그리고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오빠를 보자마자 현태씨 너무 보고 싶었어 라며 와락 달려들었다. 하지만 오빠 옆에는 다른 여자가 함께였다. 누구야 이 여자? 옆에 있던 여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걸 보고 내가 대신 나서서 이분은 한지성 씨고요. 오빠 부인이에요. 라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줬다. 내 말이 끝나자 지성이 언니도 나랑 똑같이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 되는 한지성이라고 합니다. 라고 인사한 후 왕진자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러자 그 손을 탁 쳐내더니 이게 대체 무슨 매너야? 내가 분명히 현태씨랑 재결합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 여자가 여기 있는 건데? 라면서 흥분했다. 그러자 오빠는 뭐가 어쩌고 어째? 재결합? 누구 맘대로. 잘 봐. 난 이미 가족이 있는 사람이야. 아가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분명히 나랑 현태씨 만나게 해준다고 했잖아. 내가 재결합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재결합은 내가 한 말이 아니었잖아요. 진자 언니가 오빠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길래 올케 언니한테 전후 사정 솔직하게 다 말하고 언니가 오늘은 결혼기념일이긴 한데 인사할 시간은 된다고 해서 진자 언니한테 연락한 거예요. 뭐 결혼기념일? 네.
오늘은 오빠 부부 결혼기념일이에요. 내가 아는 진자 언니는 오빠가 말로 해봐야 알아들을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눈으로 직접 오빠가 행복한 걸 보는 게 이해가 빠르겠다 싶어서 올케 언니한테 양해 구하고 진자 언니가 여기로 오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헉! 지금 누구 갖고 놀아? 내가 왜 이 두 사람이 행복한 걸 눈으로 봐야 되는 건데? 현태 씨는 내 거야! 헐, 눈으로 보고도 파악이 안 되나 봐.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지구상의 여자가 저 여자 딱 한 명밖에 없다고 해도 난 사양할래. 개짜증이야! 충격이 컸는지 왕진자는 소리를 한바탕 지르더니 밖으로 달려나갔다. 우리 두 사람이 짜고 버린 일이란 걸 안 후 오빠한테 혼이 나긴 했지만 오빠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는 게 가장 강력한 복수라고 생각해서 벌인 일이었다. 그렇게 돌아간 왕진자는 남편이 이혼 불가를 선언하는 바람에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짊어지고 고생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 친정에서도 버림받은 몸이니 힘이야 들겠지. 나야 생각지도 못했던 복수의 찬스가 찾아들어서 뒤늦게나마 멋지게 날려줬으니 속이 후련하지만 말이다. 불륜도 모자라 임신 사기까지 치려고 했으니 왕진자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